네, 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호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30대들이 육아를 하는 것 중에 베스트 5가 있어요. 이것을 학군재산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애들이 왜 멍청해지고 왜 바보가 되고 ADHD가 왜 걸리고 경계선 지능이 왜 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들이 정신병에 걸려서 그래요. 아니, 엄마들이 정신병에 걸렸는데 애들이 어떻게 잘 크냐고.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정신병 걸린 거는 뭐 별개 문제로 해서 어차피 이런 경쟁심 이런 걸로 해서 애들을 도구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그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다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지금 아동학대 5개가 있어요. 그거를 학군지에서 다 하고 있으면서 이걸 다 아이를 위해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조장하는 인간들이 이제 조기교 유튜버들, 또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서 하게 돼요. 자, 5가지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도 많죠. 근데 대표적인 거 이 5개만 다 하면은 애들이 인격장애, 그러니까 좌뇌형 애들은 인격장애가 걸리고요. 우뇌형 애들 같은 경우는 ADHD가 걸리게 돼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이 경계성 지능으로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고, 아이들이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져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넘어가면은 애들이 촉법소년이 되는 그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촉법소년을 만드는 거는 거의 다 부모가 만들고, 대체적으로 아빠보다 엄마가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에 미쳐서 그런 경우가 많죠. 자,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당하는 학대가 감금이에요. 대체적으로 감금을 집에서 당해요. 자, 어떤 식으로 감금을 당하냐?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누워있잖아. 누워있고 뒤집기 하고 기어다녀요. 그리고 걸어다녀요. 걷고 뛰기 시작할 때 그 무렵에 뭐를 해요? 걷고 뛰려고 할 때 애를 강제로 앉혀가지고 책육아를 시작을 해요. 애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무릎 위에 올려놓고 책육아를 시작해. 그리고 집안을 온통 책으로 도배를 하고 교구로 도배를 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18개월 이전에 본인의 집에서 만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구조를 세팅을 하기 시작하는데, 집에 온통 책하고 교구뿐이 없으니까는 그걸로만 생활을 하게 되도록 프로그래밍 돼요. 뇌가 그렇게 프로그래밍 돼요. 그러면 그거 외의 거는 거부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만 공간 속에 너는 만질 수 있는 게 책과 교구만 있다가 딱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밖에 안 나가고 그 집 안에서 감금된 상태로 책만 보게 돼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이게 아이들의 대근육을 떨어뜨리고 안증뱅이를 만들게 하면서 체력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스태미너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원하는 엉덩이 힘을 12개월부터 키우는 거야. 애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걷질 못하게 되는 거지. 안증뱅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집 밖에를 못 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이거를 감금이라고 그래요. 또 영업사원들이 와가지고 뭐 놀러 다니지 말아라, 또 애들이 호기심 가질 만한 장난감도 놓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뭐 요즘은 약간 바뀔지 모르지만 2년 전, 작년만 해도 막 이렇게 하고 올해 초에 또 심해가지고 갑자기 불빛 나는 장난감 놓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한테 장난감 사주지 말라고 그러고, 영유 출신 애들한테는 뭐래요? 놀이동산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 유치원, 그 다음에 학원, 그거만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 외에는 나머지 애들이 걸을 수 있는 곳조차도 뭘로 이동해요? 차로 이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 트라이앵글 속에서 딴 데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지. 토요일, 일요일도 밖에서 야외 활동하는 것보다 대체적으로 감금 생활을 해요. 집 안에서 애들이 대체적으로 책을 많이 보게 한다든지. 그래서 애들한테 중독을 만들어 놓고 딴 거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에다가 마약을 깔아놓은 거야. 딴 데 못 나가게. 내가 보통 책 표현할 때 마약 표현을 많이 하거든. 책은 마약이거든. 유아 시기에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고. 반대로 부작용이 일어나면은 애들이 이상 증상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이게 유아기 책이에요. 두 번째, 세뇌예요. 뭐냐? 아이들의 뇌는 백지장이에요. 여기다가 아이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만지고 느끼고 이런 오감 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넘어져 보고 벽에도 부딪혀 보고 또 끈적끈적한 것도 만져보고 밖에 나가서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래야 될 시기에 집안에 앉아가지고 책을 읽히면서 책에 있는 정보를 주입을 하는 거야. 뭐예요? 세뇌를 시키는 거야. 왜냐? 아이들의 뇌는 아직 안정화된 상태가 아니야. 특히 36개월 이전은 아이들 뇌가 안정화되지 않았어요. 이때 어떤 정보 지식을 준다고 책에 있는 정보를 주는 건 뭐예요? 그 책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확인도 안 된 상태의 책을 정보 주입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특히
외국 문화에 관련된 책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프레벨이죠. 이런 책들을 주입을 시켜버리면은 책에 있는 내용과 진짜로 우리나라 사회에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 적응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사회랑 격리가 돼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책류가를 일찍 하면 일찍 갈수록 사회에 격리되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정보, 세뇌당했던 그 지식정보, 주입당했던 그 지식정보랑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애들이 적응을 못하는 거야. 실질적인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엄마의 지시대로만 움직였기 때문에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이런 세뇌를 당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대체적으로 책류가를 영아 시기, 특히 6개월째 아이들 머리맡에서 읽히는 행위들, 또 자기 전에 책을 계속 읽어주는, 반복적으로 책을 읽어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애들이 알아서 사회성이 떨어져요. 그럼 집에만 있게 되거든? 그럼 어머님이 원하는 얘 공부를 계속 시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얘는 점점 바보가 되는 거야. 이걸 지금 학군지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학군지 애들 학교 들어갈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실질적으로 스카이 대학교 병원의 전문의들한테 얘가 뭐 강남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고 딱 가면은 다 경계선 지는 다 나와요. 세 번째, 이거는 일제 강점기에 쓰던 조선어 말살 정책. 뭐예요?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행위. 다시 말해서 영유. 영유에서 하는 얘기가 뭐야? 애들을 한국말을 쓰지 말고 영어로 쓰고 영영으로 풀이하고 다 영어 얘기만 해. 미친 거지? 한국인데 한국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언어 탄압이야. 학대예요. 근데 엄마들 사이에서는 영어를 잘해야 위상이 쓰거든. 그러니까 영어를 포기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잖아. 어차피 그런 찌끄레기들이 모이는 거야. 그런 사람들끼리. 애들을 학대하는 그룹은 학대하는 그룹끼리 모이게 돼 있어.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이게 제 구독자여도 마찬가지야. 진짜 쓰레기 같은 범죄가 아동학대예요. 이제 태어난 아이들 학대하는 거. 어차피 제가 이런 욕하는 영상들을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자책하고 제 걸 구독하고 보시는 거야. 근데 제가 하는 영상들을 보면서 이건 아이를 위해서 한 거야 하고 끝까지 우겨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동학대를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이 영유아기, 특히 영아기에 하는 책육아는 아이의 자아를 뺏는 위험한 행동이야. 그렇게 위험해요. 영아기 책육아가. 아이의 자아가 빠져버리니까 애들이 무표정한 거야. 거기에 영어까지 시키잖아. 애가 표정이 없어. 이 정도면은 야 진짜 완전히 지존급 학대야. 보통 웬만큼 학대를 해서 애들 표정이 없고 그러진 않거든. 근데 애가 표정이 없을 정도면은 엄청난 학대, 거의 베스트 3급 학대를 한 거야. 그래야 애들이 표정이 없어요. 애들 표정을 잃게 만들었다는 거는 뇌의 변형계를 망가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뇌를 변형계 부분을 완전히 다 조져버렸다는 거거든. 이거는 애들을 때렸을 때는 애들이 감정이 있어요. 근데 조용조용 정서적 학대를 해버린 거지. 티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무서운 거야 이게. 그거를 영유, 학습시 유치원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지. 선생들도 학대범이야. 영유 학원 선생들도 학대범이지. 영유 원장들도 학대범들이야. 학습시 유치원 선생 돈 벌라고 했다고? 돈 벌러서 애들을 학대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섭지. 또 이러면 다 고소당할까봐. 하지만 안 당해. 걔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거든. 근데 사실적시라는 거는 특정인을 지칭을 해야 돼. 뭐 고발 조치는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했잖아. 이건 학대를 한 거라고. 걔네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건 뭐예요? 학대를 인정했다는 소리야. 나는 역고소할 거예요. 아동학대 혐의로. 왜? 저를 고소나 고발을 했다는 건 뭐야? 아동학대를 인정했다는 소리거든. 그래서 내가 그 유튜버 이름도 계속 얘기하는 게 얘네들 저 못 건드려요. 제가 그랬잖아. 저를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걸 인정을 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고소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스스로 학대를 한 걸 인정을 하는 거거든. 그건 저는 아동학대로 역고소하면 돼요. 역고발하면. 난 별 문제 안 돼요. 업체도 못 건드리는 게 스스로 걔네들도 학대하고 있는지 알거든. 못 건드려. 그래서 첫 번째, 강금 교도소 생활. 두 번째, 김일성 주체사장 주입하듯이 애들 주입을 하는 거야. 세뇌 주입. 그것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6개월 이전에 해야지 그 다음에 엄마들이 편해지니까. 그래서 주입을 하는 거야. 세 번째, 언어 타압을 하는 건데 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면 얘네들이 대화할 상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엄마한테 의존하게 돼. 그래서 아이들의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 말을 따르게 되는 거지. 이게 완전 최악이거든. 그래서 영유 다닌 애들이 보통 엄마 말만 들어. 선생님 말만 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지.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우리나라 조선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했잖아. 일본어를. 왜 그러냐면은 민족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언어를 뺏는 게 최고야. 그래서 마찬가지야. 아이들의 혼을 뺏고 엄마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아이가 대할 상대를 줄여버리는 거지. 엄마 외에 아무도 얘기를 못하게 하고 선생님 외에 얘기 못하게 하고 일정한 감금된 공간 안에 있는 애들하고밖에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감금된 애들끼리, 사회성 떨어진 애들끼리만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영유 출신 애들이 대체적으로 뭐예요? 반사이적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 이유가 그거예요. 맨날 가스라이팅하고. 그래서 학교 가서 가스라이팅 주로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영유 출신 애들이에요. 특히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어차피 뭐 ADHD 걸려서 이미 다 떨어져 나갔고, 다 바보돼 있고, 여자애들은 끝까지 버텨가지고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돼 있거든. 영유 출신이. 근데 엄마들은 영어만 생각을 하지 얘가 인격장애가 되는 건 생각도 안 해. 그건 별개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어져 있어요. 네 번째, 군대식 강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규칙규율. 쓸데없는 것까지 규칙규율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억압을 하는 거지. 강압적으로. 특히 남자애들. 그거 1년밖에 안 먹혀요. 2년 후부터는 애들이 나쁜 행동,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이런 행동들을 해. 이게 남자들한테는 규칙규율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얘네들 다 돌아버려요. 웬만해선 다 돌아버려. 얘네들. 엄마들은 그거를 쉽게 넘어가려고. 육아하기 귀찮으니까 반복적인 얘기를 하면은 입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어머니도 어렸을 때 어머님이 진짜 속 썩어가면서 키웠어. 왜? 한두 번에 말해서 안 들으니까. 애들은 한두 번 해서 말 안 들어요. 근데 한두 번 해서 말을 하기 제일 좋게 만드는 게 뭐야? 제가 첫 번째 했던 거. 감금시키고 애들을 책 같은 걸로 주입을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언어 탄압을 하면 돼. 그럼 애들이 AI가 되는 이제 기본 준비가 돼 있어. 근데 거기를 보통 운해형 애들은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한테 어떻게 해요? 특히 남자애들한테 규칙규율 강요하면서 아이를 다시 한번 탄압을 하는 거야. 그럼 규칙규율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규칙규율하고 약속하고 원래 해야 되는 습관하고 엄마들이 다 동일시하는 거야. 야, 이빨 닦는 게 규칙이야? 습관 아니야. 습관은 뭐야? 꾸준한 노력으로 하는 거야. 이런 꾸준한 노력으로 1년, 2년, 3년 해야 될 거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야? 규칙규율이야. 그러니까 아무데나 규칙규율을 갖다 붙여버려.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버리지.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규칙규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조차 모를 정도야, 엄마들이.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보통 엄마들이 하루에 한 번씩 막 규칙규율 얘기하잖아. 그럼 애들은 이미 ADHD 전조 증상까지 보여. 엄마가 만든 거야. 그리고 규칙교육을 강요하는 이런 유치원들. 그런데 보내면은 애들이 그냥 막 가는 거야.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이 규칙교육 얘기를 겁나 하잖아. 거기 6개월만 보내면 얘네 ADHD 걸려있어요. 그래서 보통 규칙교육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엄마들 성격이 요즘 MBTI로 T 성격을 가진 사람들. 극T 같은 경우는 애가 벌써 이제 ADHD 돼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극T이고 아이가 운해형이잖아. 그러면 그 조합이 딱 만나면은 무조건 아이는 ADHD야. 피해보는 거는 아이지. 왜? 극티들은 어때?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고 공부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학습이 전부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우물한 개구리라 보이는 시야가 좁거든. 그리고 내가 가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면 불안해하거든. 성격이 급하거든.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이 애를 키우잖아. 그 애는 무조건 망가지게 돼 있어. 본인이 인격장애, 성격장애가 있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아이를 나한테 맞추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이 돌아버려. 그러니까 ADHD가 걸리는 거야. 그건 엄마가 바꿔야 돼. 엄마가 정신과 가서 엄마가 치료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애가 점점 나빠진다고. 마지막, 자유권 박탈이에요. 보통 애들을 의자게 만들거든? 왜냐? 이런 감금 생활이나 세뇌적인 것들이나 또 영유 다니면서 한국말을 못하게 하잖아.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어떠한 한 하락도 엄마가 결정해 주는 걸 해야지 자기 혼자 스스로 선택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걸 난 AI처럼 따르는 게 세상 살기 편하거든.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1학년, 2학년 때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애들이 가끔 섞여 있어. 누구냐? 이런 쓰레기 육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그거를 탈피한 아이들이 있어. 도망 다니면서. 이런 아이들은 좀 자유권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버티다가 나중에 엄마들이 한 6살 되면 포기한 거지. 야,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애들이 멀쩡해지는 거야. 원래 애들은 엄마들이 이런 공부나 이런 거에 이제 욕심을 딱 끊는 순간부터 애들이 알아서 잘 자라. 근데 엄마들이 이제 공부 막 신경 쓰는 순간 그다음부터 애들이 망가지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나마 자유권을 많이 뺏어온 아이들 유아기 때 엄마가 자유권이 하나도 안 줬었는데 자유권 안 주는 것 자체가 벌써 학대지. 이게 지금 5가지가 다 학대야. 학대를 했는데도
아이가 어떻게든 거기서 찾아온 거야. 근데 얘네들은 제대로 된 삶은 아니지. 왜냐? 자기가 원하는 걸 엄마가 안 해주거든. 그러니까 맨날 놔두러 다니는 거야. 딱 보면 뭐야? 학교 갔을 때 방황하는 아이들 있죠? 딱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유치원 6살 때, 7살 때 하는 행동을 학교 가서 그대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원 때, 6살, 7살 때 내 집에서 소근육 활동 하라는 게 학교 가서 똑같이 하거든. 근데 바퀴만 돌아다니는 애들은 학교 가서 계속 바퀴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뇌 발달이 안 하는 거지. 나빠지진 않더라도 뇌 발달을 안 해. 어쨌든 이런 자유권 있는 애들이 그런 애들을 무시하거든. 근데 걔네들 자유권 있는 애들 하는 삶 이런 걸 보면은 부럽거든. 그래서 슬슬슬슬 애들이 2학년부터 반항을 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3학년부터 애가 갑자기 돌변을 하고 애가 확 돌아버리는 거야. 그럼 엄마가 탁 놔준단 말이야. 포기했다 이러면서. 그때 얘네들이 한 번에 자유권을 가져와. 근데 이게 서서히 올라가는 애들이랑 한 방에 가지고 가는 애들이랑 이게 서서히 가지고 온 애들은 그래도 엄마들이 한 4가지 정도를 제한해. 10가지 중에 좀 위험하거나 안 좋은 거나. 근데 한 번에 가져온 애들은 엄마가 10가지를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도 없다가 10가지가 왔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돼버려. 그래서 이런 애들, 갑자기 자유권을 찾아가지고 애가 방종이 된 애들이 대체적으로 사고를 치고 다녀요. 밖에 나가서도 책에서 아무리 배우면 뭐해, 실천하고 다르거든? 이런 애들이 나가가지고 훔치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니고. 옛날에 엄마 말만 들었었는데, 그게 딱 풀리는 순간 사고를 쳤는데도 선생님 와서도 그냥 혼만 내고 마는 거야. 살짝. 100만원치를 훔쳤는데도 살짝 혼내고 말고 경찰들도 와서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재밌는 거야. 그러면은 이 자유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내가 뭔 짓거리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였구나. 오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역류하다가 또는 이런 학습식을 하다가 또 자유권을 안 주던지 탄압했던 아이들, 요런 애들이 2, 3학년에 자유권을 한 방에 얻는 순간 얘네들이 싸그리 다 촉법소년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촉법소년 만든 애들 있잖아. 다 이런 학습식 했던 애들이야.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어차피 제가 말한 이 5개는 아동학대 중에 베스트 5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육체적 학대 말고 정서적 학대로. 정서적 학대 베스트 5를 엄마들이 학습식 하는 강남, 대치, 목동, 수성구 거기 있는 엄마들은 요즘 부산도 그렇게 하더만 그쪽 엄마들은 이 5개에서 만약 이걸 다 하면은 애가 이제 완전히 맛 간 거고 어쨌든 1개든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하게 되면 애들은 무조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한번 잘 봐. 주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5가지를 다 하고 있는지 잘 봐. 아동 학대범들이야. 때리지만 않으면 학대 아니야? 이거는 옛날 80년대 엄마들도 안 했던 거야. 90년대 엄마들도 안 했고. 어떻게 이거를 다 하냐? 대단하다, 30대 진짜. 이런 학대는요, 세계 어느 나라도 안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베스트 5의 학대를 하는 거야. 이게 참 처벌하기가 참 애매한 게 눈에 티가 안 나거든. 집에 사는 거기 때문에. 또 일정 공간에 사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없거든. 증거라고 해봐야 얘가 역류 다니는 것밖에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애매한 거야. 본인은 알겠지 뭐. 이게 정서적 학대 베스트 5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부부끼리 싸우는 걸 계속 보여준다고 하든지 또 먹는 걸 제대로 안 준다든지 빨갑이 끼고 밖에 내보낸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아이가 원하는 걸 안 해주고 엄마가 원하는 걸 강제로 많이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학대야. 그러면 애를 뭐 어떻게 키워야 되냐? 내가 알려주잖아. 왜? 공부만 안 시키면은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학대를 해온 거야. 그러니까 딴 걸 생각을 안 해본 거지. 확 고발해버린다 그냥.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자,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고 또 이거를 했던 분들은 미친놈 또 떠든다고 얘기하겠지. 뭐 여기까지 보지도 않겠다. 그런 거예요. 학군지 사시는 분들 잘 생각해. 또 오늘 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대를 한 거야. 학군지 사시는 분들은. 아이를 위해서 이 학대가 이 많은 학대가 아이를 위해서 한 거라고? 에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래서 요거 5개 잘 생각을 해요. 태어나서 감금 생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스텝이나 떨어뜨려 놓고 못 움직이게 하고 거기보다 더 하면은 애들 밥을 안 먹여서 못 움직이게 하더만. 야 진짜 잔인한 것들이야. 이 정도면 쓰레기 아니야? 나는 영업사원도 욕하지만은 이런 부모도 욕을 해. 이 정도면은 쓰레기야. 애들 못 움직이게 하려고 책 읽히게 하려고 밥을 안 먹여? 아 이렇게 쓰레기들 진짜. 그리고 영아하기 때 하는 거 이 책은 세뇌하는 거야. 김일성 주체사상 주입하듯이. 그래서 보통 그 북한에서 영유아들 모아놓고 시키거든. 그런 거야.
세뇌시키는 거야. 그래서 감금된 상태에서 해야지 세뇌가 돼. 감금된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조선어 말살 정책. 이거야. 언어 탄압한 거지. 이것도 학대야. 또 군대식 강압. 이것도 마찬가지야. 규칙교육 강요하는 것들. 또 그런 유치원들, 어린이집 다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아동 학대 중이야. 또 자유권 박탈. 아이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의지하게 만드는 다음에 아이한테 선택 권한을 1도 안 주는 거. 이게 베스트 5 아동 학대예요. 지금까지 아이들한테 뭘 했나 잘 생각해보고 내일학도 좀 잘 생각해서 아이들 육아를 해주기 바래요. 네,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